금요일 예고해드린 대로 5월을 맞아서 저희가 새 단장을 했고요. 새 식구들이 합류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테이너 심재욱 MC, 그리고 저희 한국경제TV 실시간 브리핑의 아이콘이죠. 이혜수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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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셋의 팀워크 기대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 사람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점검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튜디오 분위기 어떠신지요? 투샷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쓰리샷. 쓰리샷이죠. 네, 그렇죠. 네. 두 분은 하도 다른 코너에서 많이 뵈가지고 네. 재밌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셋이 질문이 이제 뭐 세 사람이 이제 가니까 예, 예. 뭐 이렇게 좀 잘 뭐 이렇게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박 대표님 이제 나오셨는데 예. 뭐 지금 이제 이슈 점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 이제 가장 지금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공매도요? 5월 예. 5월 시장 예, 뭐 지금 어떻게 갈까? 뭐 공매도 영향권 안에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침에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잠깐 올랐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 공공연하게 이번 주에 오를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공연이 내가 제대로 맞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지금 하락을 하니까 약간 말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셨으면 전 좋겠는 게요. 일단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매도는 알려진 악재였어요. 알려진 악재고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뭐 사람들이 많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공매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매도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 지수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게 제 논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강하게 좀 이익 실현을 즉 환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점심경부터 다시 한번 그 환매수 속도가 많이 늦어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다시 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관련돼서 예전에도 뭐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보면 외국인들의 그 수급적인 행태 자체가 일단 이런 이슈를 노리고 들어온 게 맞다면 사실 근시일 내에 이 실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부터는 좀 강하게 지수가 일단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 반락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 자체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오늘 뭐 전약 중강 지금 후 약으로 좀 네. 가고는 있으나 큰 그림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만 지금 유입이 된다면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이유를 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더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올라올 때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흐름보다는 오늘 오전에 그 중간에 올라갔던 게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 내에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각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조건 하에 있지 않았었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에서 뭐 자동차주 뭐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강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은 증시 격언대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저도 약간 어중간한 스탠스를 사실은 취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5월이 좀 어중간하긴 해요. 제가 네. 아무리 뭐 팔아라 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저는 5월, 6월은 조금 어중간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심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뭐 계속적으로 어떤 지수의 급락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지수가 반등을 하면 다시 반락을 하는 과정들이 5월, 6월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안 가던 종목들이 지금 더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5G를 물어보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5G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5G 관련된 종목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 위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많이 하락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약하고 사실 5G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 타 섹터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급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라고까지는 제가 얘기는 못하겠으나 반등을 하면은 확실히 비중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이슈로 이제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봐야죠. 네. 네. 지금 뭐 시장에 슬금슬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뭐 이렇게 네.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사실 비롯돼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거꾸로 이제 회수를 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그게 과연 언제냐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미국 연준의 뭐 기본 스탠스는 뭐 고용률 4%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2% 이하에서 뭐 되면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과 연계돼서 이제 저희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거꾸로 보면 경기 회복에 또 이제 어떤 같은 이게 양면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예전에도 한 번씩 그 경기가 꼬꾸라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하는 과정들, 유동성을 풀었다가 회수하는 과정들,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뭐 별 다를 거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과거에 보면 그러한 과도기에서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들이 또 항상 있어 왔고 그런 과정 이후에 지수가 재차 반등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과거에 있어 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어떤 위기적인 부분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컨셉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최근에 6월달 FOMC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6월달이냐면 6월달에 이제 통화정책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유동성의 시기가 이제 저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오늘 5월 3일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거다 안 할 거다 모릅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뭐 FOMC 의장도 아니고 전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시간이 6월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많이 대두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시장에서의 현상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의 전이가 돼서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또 올라온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봐서는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죽었을 때는 안 좋은 면만 좀 또 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살아있다 보면 같은 이슈를 두고도 이 이슈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조선, 철강, 해운 다 강했잖아요. 이러한 쪽 경기 회복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흐름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비료 관련 섹터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도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그러한 식으로 지금 매기가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건 시장은 좀 살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을 지금 엑시트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기의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나는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회복되셨어요? 맞아요. 아니요.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직후에 있어서 지금 5개월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철강이라든지 금속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뭐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예.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게 더 탄력 있게 좀 상승이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철강하고 조선은 사실 지금 단계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러고 끝날 섹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 보게 되면 아직도 2007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하락을 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경기가 나중에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겠죠.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좋아서 이쪽에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사실 아직 모르는 그 결과치를 놓고 일단 미리 땡겨놓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의 가능성은 이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제가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5월, 6월은 다소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은 저는 IT 자동차가 확실히 주도를 할 거라고 봐요. 다만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사모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도 잘 못 버티십니다. 그러면서 뭐 3달, 4달을 놓고 버티겠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경기 회복 섹터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경기 회복 섹터가 주도하는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지수의 상승폭 자체는 탄력은 좀 둔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IT 자동차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사이클을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일단 탄력적인 시장을 5월, 6월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 예. 지금 시점에서는 철강과 뭐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을 예단을 해주신 건데 그럼 예.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철강과 사료 일단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7, 8월 그때쯤 들어가서는 일단은 자동차라든지 IT를 조금 더 사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걸까요?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길게 버티시고 주식 시세 매일 안 보시고 이러신 분들은 네. 사실 IT 자동차 사놓으셔도 돼요. 사놓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IT 자동차 사놓으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일주일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무슨 3달, 4달을 보고 버티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향에 따라 그렇게 길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쌀 때 주식을 사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기술적으로 살짝 무너져 있고 가격적으로 쌀 때 이 섹터, 이 종목이 올라갈 내용이 확실만 하다면 어느 정도 사실은 쌀 때 사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붙는 부분은 트레이딩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서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지금 강한 그러한 섹터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이 시장에 그러한 지수의 영향도 좀 덜 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첨언을 해서 사실 경기 회복주들의 이제 뭐 여러 부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나 철강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그 밑에 있는 조선 기자재라든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가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앞서 치고 나갔던 종목들이 좀 눌려줬을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아무래도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되 조선철강은 큰 사이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가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네.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해서 다 뭐 좀 유망한 업종과 종목을 같이 좀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오늘 그 좀 미리 사서 버티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지 아니면 아니다 나는 역시 트레이더다라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 뭐 어떤 종목을 지금 오늘 갖고 나오셨을까요? 제가 이 지금 첫 방이다 보니까 네. 이 방송의 컨셉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관련된 네네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네. 관련돼서 좀 그나마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메리트가 종목들. 있어 보이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예, 드리려고 예. 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어요 이 종목도.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넓은 그림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사실 이 종목은 4월 초만 해도 진짜 하나도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설주가 그렇게 강한데 삼성 엔지니어링만 유독 약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 부문이 없고 이제 대부분 이제 플랜트 쪽, 플랜트 쪽에서 실적이 찍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강했던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갔는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보여주고 있던 실적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가이던스를 감안한다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이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좀 없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의 예를 들자면 올 하반기부터는 확연하게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일단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싸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한 2만 원대까지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올라와서 14,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대는 한 17,000원대가 아닐까라는 판단은 좀 하고요. 아, 살짝 눌렸을 네. 때. 손절가는 한 16,000원 정도 보고 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고 하시면 뭐 현재와 같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무난하게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치고 올린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수급도 네. 좋아요. 네,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약간의 기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뭐 실적 부분에서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잘 나왔다. 근데 뭐 보통 회사들이 보면 잘하는 곳은 뭐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비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아,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아, 저희가 아니, 오늘 그- 방송이라서 공부를 많이 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업부 자체가 주로 이제 그 해외 쪽 플랜트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띄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또 어느 정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섹터나 어떤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섹터, 이 종목,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뭐 대표적인 게 항공주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이제 언급을 드린 대로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뭐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하고 내용은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주가는 올랐어요. 주가가 오른 그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지금 인플레이션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내에서는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유가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적으로도 싼 메리트에 이제 수급이 좀 붙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만 시장의 관심이 뭐 예전에 뭐 성장 쪽에 많이 붙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많이 옮겨 붙다 보니까 그쪽 관련주로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해수 캐스터가 뭔가 시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캐치 잘하셨네요.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박우신 대표님 출연하신다고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공매도와 수출 데이터 이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눈치를 보는 성장주들 하락하고 있고요. 또 10년 만에 잘 나온 수출 성적표에 또 자동차가 굉장히 강한 하루입니다. 아무리 실적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 1월부터 꼼짝도 안 했던 자동차주가 오늘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4월 미국에서 팔린 현대기아차 대수가 작년보다 130%나 폭증을 했다고 하는데 기저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 최근 투입된 신모델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더 유명해진 GV80도 작년보다 미국 내에서 300% 판매 대수가 늘었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작년에 현대차로 차를 바꿨는데 만족도가 150%입니다. 혼자 경계해보겠군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업종 대표주들 아무리 실적 잘 나왔다 해도 1월 이후로 주가가 절대 안 움직이던 종목들인데 오늘의 상승을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박우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미는 있죠. 이게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미는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기업의 내용도 보고 섹터의 내용 뭐 전반적인 돌아가는 트렌드도 보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간과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자동차주 오늘 올라간다라고 저는 사는 건 아니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횡보의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은 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반응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공매도 재개일 첫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1월 달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매도 영향권에서는 좀 제한적인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주가 자체가 최근 몇 달간은 굉장히 부진했으나 사실 향후를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공매도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호재까지 덮쳐진 상황에서 주가가 금일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매수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3달 이상만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회라는 게 3달 이상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7월, 8월인 거죠? 예, 저는 올 여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맥락이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도 역시나 똑같은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만두라는 종목이 상당히 또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죠. 뭐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눌림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만두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도도 마찬가지. 지금 완성차나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 주가의 차트를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누워 있어요. 오늘 하루 올랐다라고 이 추세가 쉽게 바뀌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구석들은 남아 있다. 다만 금일의 상승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은 금일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볼 수만 있다면 담아가셔도 된다라는 판단 정도는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세게 붙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밑에를 잡아보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저희 불꽃 질문에 정말 오늘 박 대표님 너무 정말 나이스하게 답하고 순간의 계시지 않으세요? 왕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 분이에요. 우리 박 대표님. 네. 신이잖아요, 박우 씨. 그리고 네. 너무도 이 박으신. 솔직한 이 본인의 뷰를 또 네. 말씀 주시고 해서 뭐 다음 주에도 꼭 네. 뵙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컨셉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뭐 인사드릴까요? 예,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